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미스터 스팀 갔는데 네. 사장님께서 서스펜스 잘 보는 데가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주아 팀장님이 서스펜스 잘 보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장님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그때 앞전에 한번 본 이제 구면이 있던 그렇죠. 인연이었어요. 두카티 트레이에서 네. 처음 만났죠. 예. 네. 그때 봤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만날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예. 여기 상호가 보시면은 여기 사장님 성함이 전훈호 대표님이신데 WH거든요. 훈호가 이제 H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상호를 지었다는데 요게 그 외국 바이어가 주셨다고 하셨죠? 네. 아니 근데 마침 저 H가 진짜 이렇게 서스 느낌으로 딱 H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업을 하는 계시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그분께서 네. 이제 알려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서스펜션 세팅하는 데서 제일 기본인 게 스프링을 조정을 해서 라이더가 세그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스프링을 조정을 하는데 세그 조정이 진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얘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를 이제 휠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요게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몇 프로 약간 보통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 프리 세그를 먼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차체 무게 때문에 이게 들면은 이게 들리잖아요. 그럼 이게 들어가 있는 거가 세그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다. 바이크 세그는 지금 이 상태인 거고 네. 라이더가 타면 더 이제 늘겠죠 이렇게. 네. 그럼 이 상태는 이제 라이더 세그가 돼요. 라이더 세그가 값이 포크 기준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네. 하면은 100일 때 30에서 40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세팅값이 네, 돼야 기본적인 되는 세팅. 라이더가 앉았을 때. 네, 라이더가 앉았을 때, 눌렀을 때 그거를 세팅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세그 세팅을 한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세팅. 우리나라의 많은 라이더 분들이 그 기본적인 거를 잘 안 하고 이제 타시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도 디아벨이 그 전 차주가 그 서스펜션을 어떻게 만져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출고 상태에서 안 건드렸다 하더라도 대표님의 몸무게가 90kg가 사실 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조정을 안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운동하는 할 수 있는 반경에서 밑으로 꺼져 있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밑에서 바닥에서 이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고 차가 자꾸 빠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무조건 또 사실은 서스펜션이 코너링에 있어서 모든 걸 하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타이어입니다. 네, 타이어가 70-80% 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타이어 체크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스프링으로 할 수 있는 세그 세팅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댐핑 세팅이 순서가 되는 거죠.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처럼 웨이트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은 그렇죠. 기본 세팅이 이제 50이나 뭐 40에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풀 브레이킹을 쳤을 때 앞바퀴가 먹고 들어가면서 치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차가 앞브레이크를 잡았는데 ABS가 너무 많이 터진다 라고 한다면 지금 바트밍을 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ABS 있는 차는 그나마 그래 ABS라도 터지는데 ABS가 없는 구형차들은 슬립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슬립이 일어나냐면 프론트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과격한 앞브레이킹을 했을 때 앞타이어가 접지력을 잃는 거죠. 잃고 이렇게 확 하고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네. 높죠. 네. 왜 그러면은 우리가 프리로드를 먼저 미리 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프리로드를 안 줬을 때 아까 치수를 봤을 때는 사장님이 앉으면 쇼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사장님 한번 타보십시오. 이 56이죠. 40에서 45 정도까지 떨어진 것까지가 커트라인인데 그러면 밑에 팍 치면 팍 치겠네. 그렇죠. 충격을 팍 주겠네. 그러면은 이제 주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쭉쭉쭉쭉쭉쭉 하다가 세게 받으면 팍 치겠죠. 그래서 쏘가 터지는 거야? 이 트랙션을 잃어버린 거죠. 이 접지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래 여기였던 거를 사장님 처음 왔을 때 여기였던 거를 요 위에다 갖다 더 위에 있는 거네. 그러면은 사장님이 앉아서 주행을 하는 동안에 쭉쭉쭉쭉쭉쭉 하다가 범프를 받아도 이만큼은 가겠죠. 무슨 말이야? 디아벨도 이 상태였네. 조금 이 상태니까 사장님 타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아. 충격이 엄청 오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올려놨던 거죠. 그래서 주행기감이 다르다고. 그냥 요만큼 있을 때 느끼는 거랑 네. 길게 나와 있을 때랑 느끼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서. 아니요, 느낌은 같습니다.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은 같아요. 근데 끝에 쳤을 때는 이게 다르다. 그렇죠. 여기에 끝에 갔을 때에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네. 우리가 트랙 주행을 안 하는데 공도에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트랙은 진짜 끝까지 다 쓰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활용하는 의미에서 이만큼 쓰는 건데 사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분들이 90kg, 몸무게 90kg 이상이 된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70kg대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바이크 타기에 굉장히 적합하신 분인데 90kg 넘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프리로드 세팅, 세그 세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놈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콜이 놈에는 콜이 나 있으면은 이 숍이 있으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더 심하고 실제로도 이 안에 손상을 받은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몸무게 나가시는 그 할증 반응인데 이거. 무조건 스프링으로 할 수 있는 세그 세팅은 저한테 와서 이제 하면은 제가 소정의 금액을 받긴 하지만 스프링 세팅은 원리만 알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미들급 이하 차량들, 대략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만 원 초반대 이하 차량들은 사실 스프링 세팅을 프론트는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 조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브랜드에서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지만 그 기능이 있는 차량들은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들급 이상. 네. 저희가 옷 사이즈도 뭐 큰 사이즈 입는 분이 95 사이즈 입으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바이크도 피팅을 해야 된다는 거. 네, 피팅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스펜션을 전문으로만 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거는 어쨌든 서스펜션 세팅을 주로 하지만은 실제로 세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텝의 위치라든지 브레이크의 위치라든지 시트의 높낮이라든지 이게 내가 어떤 성향의 라이딩을 추구를 하는지 트랙을 가는지 롱 투어를 가는지 뭐 이거에 따라서 그런 이제 피팅들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바이크는 출시할 때 저를 위해서 출시를 하는 바이크는 절대 없거든요. 예. 저한테 맞는 피팅을 하는 거에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하고 나면 바이크를 타는 재미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스펜션 전문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한테는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스프링이 레이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리어 같은 경우는 뭐 100N, 105N,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8.5N, 뭐 9.0N, 9.5N 이런 식으로. 그게 복원력의 차이가 있죠. 네, 복원력의 차이가 있고 내가 바이크를 타고 있을 때 스프링이 눌러지고 있는 거는 에너지가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안에 지금. 근데 이 로드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반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내가 만약에 레이트가 낮은 애면은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레이트가 낮다 하면은 툭 들어가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낭창낭창거릴 것이고 반대로 몸무게가 작은데 레이트가 높으면 차가 퉁퉁 이렇게 튀는 느낌이 네, 있고. 네.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이러고 다니는 거지? 제가 바이크의 장애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적당히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서스펜션, 쇽의 활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스프링을 내 몸무게와 맞춰야 돼요. 대표님께서 제가 앞전에 바이크 2대를 봤을 때 앞 프론트 쪽은 무조건 다음에 뭐 오버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서킷 들어갈 때는 바꾸고 타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디아벨은 네. 몸무게에 맞춰서 수정이 됐는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V4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더라. 네, 그러니까 조정 범위가 디아벨보다 작다라는 게 아니고 V4S 같은 경우에는 트랙에 어떻게 보면은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범위를 좀 좁게 주는 거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린지에서 하는 얘기는 이 더 이상은 스프링 바꾸세요 입니다. 이 더 이상은 스프링을 바꿔야지 얘 정상적인 성능이 나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는 거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네. 예, 자료화면은 나올 건데 이 뒤에 쪽에 보면은 저렇게 스프링이 보여요. 근데 앞쪽 그 프론트 포크 쪽은 보면은 이렇게 세로만 되어 있고 안에 사실 그렇죠. 스프링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저처럼 이제 바이크에 대해서 정비 지식이 없는 분은 그냥 그 쇠하고 그 안에 뭐 그냥 뭐 들어가 있는 어떤 구조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가 뭐 압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압식으로. 근데 유압이 아니고 안에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프링 강도를 이제 본인 체중에 맞는 걸로 교환을 해주시면은 훨씬 좋은 라이딩을 갖다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은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는 추천을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왜냐면은 뭐 다들 이제 바이크 타시는 분들 주머니 사정 또 있고 몰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 다니면서 이제 이런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건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상황이 아니면은 권하지를 않으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부산 서구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뭘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가요? 네이버에 WH 서스펜션 치면 WH 서스펜션. 검색하면 나옵니다. 더블A 서스펜션을 치시거나 아니면 밑에 설명란 연락처 남겨놓을 거니까 바이크 피팅을 갖다가 받고 싶은 분은 꼭 대표님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한번 피팅을 받아보십시오. 아마 만족감은 제가 느끼기에도 느낄 정도면은 본인이 스스로 한번 타보시면은 확실히 만족감은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 가게를 홍보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거고 진짜 모르시는 분도 이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많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Hit it.